자, 이번 시간에는 전략형 게임과 전개형 게임의 균형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형 게임이 무엇인지, 전개형 게임이 무엇인지. 전략형 게임은 보수 행렬을 가지고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그리고 각 전략들을 표시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개형 게임은 게임 나무를 통해 가지고 각 플레이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다음 플레이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들은 5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경기자, 전략, 결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그리고 게임의 규칙입니다. 전략형 게임의 규칙은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택했는지를 모르는 상황 하에서 자신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고, 전개형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노드에 왔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로, 곧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본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고, 돈 컴패스, 실토하지 않는다, 컴패스, 실토한다라는 전략이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결과는 서로 다 실토하지 않는 것, 서로 다 실토하는 것, 그리고 한 명이라도 실토하지 않는 것. 그래서 4가지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내시 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 균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택하였는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결정을 하는데, 그러한 전략을 더 이상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커먼 널리지, 공통의 지식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과 내가 거의 똑같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은 내가 상대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나는 상대방이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렇게 무한 반복이 되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시균형을 찾기 위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단 플레이어 1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2가 컴패스를 하지 않는다면, 플레이어 1은 그때 대응으로 컴패스를 하지 않으면 1년 감옥에 가게 되고, 컴패스를 하게 되면 0년 감옥에 됩니다. 따라서 플레이어 2의 돈 컴패스라는 전략에 대해서는 컴패스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0 위에다가, 더 큰 보수를 받는 0 위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어 2가 컴패스를 하지 않는 경우 10년 갈 수도 있고 3년 갈 수도 있는데, 3년 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컴패스라는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대방 플레이어 1이 컴패스하지 않는다면 1년 가거나 0년을 가게 되는데, 0년 가는 것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즉, 돈 컴패스라는 플레이어 1의 전략에 대해서 컴패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플레이어 1이 컴패스 실토한다면 플레이어 2는 돈 컴패스 실토하지 않는다면 10년을 가고, 또 실토한다면 3년을 가기 때문에 컴패스하는 것이 유리한 대응입니다. 자,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2개가 쳐져 있을 때는 컴패스하고 컴패스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 거는 플레이어 1의 전략을, 뒤에 거는 플레이어 2의 전략입니다. 즉, 상대방이 컴패스하게 되면 나도 컴패스하게 되고, 상대방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도 또한 컴패스하는 것을 더 이상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어 1과 2의 내시 균형은 컴패스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보수입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고 그 결과에 따른 보수기 때문에 내시 균형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컴패스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BOS 게임을 보겠습니다. 두 친구가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 바하라는 음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스트라빈스키 음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어떤 음악을 선택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략을 선택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1의 입장에서 플레이어 2가 바하를 선택한다면 바하라고 대응을 할 때는 2를, 스트라빈스키로 대응을 할 때는 0을 얻기 때문에 바하라는 걸로 대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 2가 스트라빈스키라고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플레이어 1은 0을 받을 수도 있고 2를 받을 수 있는데 더 큰 보수 2를 받기 위해서 스트라빈스키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장 바꿔서 플레이어 1이 바하라는 것을 선택할 때 2를 받을 수도 있고 플레이어 2는 0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바하라는 것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또 플레이어 1이 스트라빈스키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0을 받을 수도 있고 2를 받을 수도 있는데 2라는 보수가 더 크기 때문에 스트라빈스키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즉 동그라미 두 개 다 쳐져 있는 것은 바하, 바하라는 하나의 균형과 스트라빈스키, 스트라빈스키로 구성되어지는 균형이 있습니다. 즉 내시 균형은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시 균형은 하나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 이상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야구 발레 게임, 성대결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풀게 되면 두 개의 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플레이어 1이 야구를 선택할 때 플레이어 2도 야구를 선택해야 되고 플레이어 2가 야구를 선택한다면 플레이어 1도 야구를 선택하는 전략의 변화가 없는 균형이 하나 나타나는 것이고 내시 균형. 또 플레이어 1이 발레를 하게 됐을 때 플레이어 2도 발레로 대응을 하고 플레이어 2가 발레라는 전략을 선택할 경우에 플레이어 1도 발레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서 더 이상 전략의 변화가 없는 내시 균형이 있습니다. 역시 이 게임에서도 내시 균형은 두 개입니다. 또 비슷한 것으로 모차르트와 말러 게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물론 균형은 모차르트, 말러, 말러입니다. 자, 순수 조정 게임도 앞서와 다 똑같은데 레프트 레프트라는 순수 전략 균형과 라이트 라이트라는 순수 전략 균형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마주 보면서 길을 건너가려고 할 때 자기 방향에서 다 왼쪽으로 피하면 서로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으로 다 비켜놨더라도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순수 조정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사슴 사냥 게임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겁쟁이 게임도 여러분들이 한번 균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 똑같은 게임으로 도브 호크, 매사냥 게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전 맞추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1이 헤드라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플레이어 2는 보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테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플레이어 2가 테일이라는 것을 선택한다면 플레이어 1은 마이너스 1이나 2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나 2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테일로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플레이어 1이 테일이라는 전략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 플레이어 2는 이제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받기 때문에 헤드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플레이어 2가 헤드라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플레이어 1은 1 또는 마이너스 1을 받아서 헤드라는 것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쳐지는 칸이 두 개 다 동그라미 쳐지는 칸은 없어서 이때 내시 균형은 순수 전략 내시 균형이라는 것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이라는 것은 이 전략 헤드와 테일이라는 전략을 서로 섞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1은 피해 확률로 헤드를 1- 피해 확률로 테일을 이러한 전략을 구상하게 되는 것이고 플레이어 2는 Q의 확률로 헤드를 1- Q의 확률로 테일을 선택하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즉, 그 기대 보수,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택하는지를 P와 Q의 값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풀이법은 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개형 게임에서 진입 게임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우선 전개형 게임이라는 것은 전략을 택해서 내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내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전개형 게임을 전략형 게임으로 바꾸는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신뢰성 조건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시 균형과 신뢰성 조건이 합해진다면 우리는 그때 하위 게임 완전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 게임이라는 것은 가장 아래쪽의 게임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어 2가 T2라는 노드에서 결정을 하게 될 때 수용을 하게 되면 1을 받게 되고 보복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플레이어 2의 신뢰성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이너스 1보다는 1이 큰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플레이어 2가 T2 상황이 온다면 게임이 축약이 되면서 이 상황으로 오게 되면 보수는 플레이어 2가 수용을 하기 때문에 1, 1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라면 플레이어 1은 T1이라는 자신의 의사결정 마디에서 진입을 하지 않으면 0, 진입을 하게 되면 1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플레이어 1은 진입을 하게 되고 플레이어 2는 수용을 하게 돼서 플레이어 1은 1을 받고 플레이어 2도 2를 받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직 제가 내시 균형이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내시 균형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전략형 게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전개형 게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형 게임 예제 1번이 나와 있습니다. 의사결정 마디는 4개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1은 T1과 T3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플레이어 2는 2와 4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전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플레이어 1은 의사결정 마디 T1과 T3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T1에서 하는 D와 R이라는 것은 이제 전략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 액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T3에서 D와 R이라는 이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액션이라는 걸로 변화하게 돼서 플레이어 1의 전략, 스트래티지라는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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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D, R, R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앞에 D라고 쓰는 것은 T1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뒤에 쓰는 이 D는 T3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RD라는 전략은 T1에서는 R을 선택하고 T3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는 D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DR이라는 이 전략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플레이어 1이 의사결정 마디 1000마디에서 D를 선택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데 굳이 T3에서 R을 하는 것을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행동을 하게 될 때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놔야지만 우리는 좀 더 신뢰성 있는 행동을 따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을 그만둔다고 오늘 그만두자 했을 때 새로운 일이 닥칠 때 그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말짱 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하는 것이 실현이 되든 안 되든 거기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를 계획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 의사결정에서 하나의 액션이 전략으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플레이어 2의 전략도 4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RR, RD, DR, DD 이러한 4개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어 1의 전략은 4개, 플레이어 2의
전략도 4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전략형 게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형 게임으로 바꾸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네모칸이 커야 되겠죠? 4개의 전략이 있으니까. 그래서 16가지의 경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플레이어 1의 전략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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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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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리고 R, R이 있습니다. 이것은 플레이어 1의 전략이 됩니다. 플레이어 2의 전략은 역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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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D, R, R입니다. 이러한 상의 보수 행렬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귀찮은 작업이 되는 거죠? 의열아 말해도 돼. 자,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전개형 게임, 즉 센티피드 게임인데, 거기에 이러한 전략이 결과로서 어떠한 보수를 갖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1이 대문자 DD라는 전략을 취하고 플레이어 2가 DD라는 전략을 택한다면 이것은 플레이어 1이 다운을 하면서 보수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에 상관없이 다 결과는 1이라는 보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플레이어 2가 R이라는 전략을 선택하고 플레이어 2가 D라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면 0, 3에서 게임이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옆에도 이 대문자 R 그리고 플레이어 2가 소문자 D를 하게 되면 게임은 0, 3의 보수를 얻게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칸을 채우기 위해서 R을 하고 플레이어 2도 R을 하고 플레이어 2가 D를 하게 되면 보수는 2, 2를 받으면서 게임이 끝납니다. 또 RD, RR R을 하고 D를 하게 되면 역시 2, 2라는 보수를 받으면서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을 시키고 또 D로 끝나게 돼도 여기는 0, 3이라는 보수를 받으면서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됐죠? 네. 또 RD, RR 여기도 0, 3의 보수를 받으면서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자, 플레이어 1이 대문자 R을 하고 플레이어 2가 소문자 R을 하고 또 다시 플레이어 1은 R을 하고 그때 플레이어 2가 스몰 D를 하게 된다면 1, 4에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플레이어 1이 대문자 RR 플레이어 2가 스몰 RR 하면 라이트로 계속 게임을 진행시키면서 3, 3으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학습한 대로 이제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서 보수를 극대화하는 것을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략을 선택하게 될 때 플레이어 2는 뭐를 하더라도 다 보수가 1이니까 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아무거나 대응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DR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략을 택할 때 플레이어 2는 요 3과 요 3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플레이어 1의 이 RR 전략에 대해서는 플레이어 2는 요거를 선택해 가지고 더 큰 보수를 받기 위해서 전략을 택할 것입니다. 이제 입장 바꿔서 플레이어 2가 이 DD를 하게 될 때는 여기 똑같은 보수를 받게 됩니다. 여기도 똑같고요. 요걸 할 때는 이거를 받아야지만 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몰 RR로 할 때는 요 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동그라미 2개가 쳐져 있는 곳, 곧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서 내 전략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4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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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라는 내시 균형 그리고 D, D, D,
R이라는 내시균형, 그리고 DR, D라는 내시균형, 그리고 DR, DR이라는 내시균형, 4개의 균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4개의 내시균형이 나타나더라도 합리적인 내시균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2가 T4라는 마디에 이르게 되면 드랍을 하게 되면 4를 받고 라이트를 하게 되면 3을 받으니까 신뢰성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T4에서 플레이어 2는 D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구했던 4가지의 순수 전략 내시 균형 중에서 이 R을 한다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하나라도 합리적이지 못한 게 있으니까 이러한 내시균형은 합리적이지 못한 내시균형이 됩니다. 자, 또한 이제 플레이어 1이 T3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라이트로 의사진행을 하게 된다면 1이라는 보수를 받게 되고 드랍을 하게 되면 2라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하위 게임에서는 D를 하는 것이 더 큰 보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T3라는 데서 R이라는 액션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한 내시균형 중에서 R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시균형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T2라는 마디에서 플레이어 2가 D를 하게 되면 3, 그리고 라이트를 하게 되면 2를 받게 되므로 더 큰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드랍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구한 전략 중에서 이 스몰 r로 하는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은 요 D, 요 D, 요 D, 요 D라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고 있는 플레이어는 T1이라는 초기 노드에서 라이트를 하게 되면 0, 그리고 드랍을 하게 되면 2를 받기 때문에 더 큰 보수를 받기 위해서 드랍을 하는 액션이 바람직한 신뢰성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한 4가지의 내시 균형 중에서 바람직한 것은 DD, DD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위 게임으로 풀 때 맨 아래에 있는 게임부터 표시를 하면서 게임을 축약시키는 것, 이것을 하위 게임 완전 균형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게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1의 전략은 의열아 무엇이 있을까요? 플레이어 1의 전략은 T1이라는 마디에서 A, B라는 액션이 있고 T3라는 의사결정 마디에서 A', B'이라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어 1의 전략이라는 것은 B, B'이라는 전략 하나, B, A'라는 전략 하나, 그리고 A, B'이라는 전략 하나, 그리고 A'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 플레이어 2가 의사결정을 하는 곳은 T2라는 마디 하나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하는 행동 B와 A라는 것은 곧 하나의 액션이 곧 하나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 전략형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1은 아까 한 것처럼 B, B', B, A', A, B', 그리고 A, A'이라는 4개의 전략이 있습니다. 플레이어 2에게는 곧 T2라는 마디에서 하는 B와 A라는 행동, 곧 이것이 바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보수 행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어 1이 첫 번째 B를 하고 한다면 게임은 그냥 4,4라는 보수를 받으면서 다 끝나게 됩니다. 순서를 생각하면서 전략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어 1이 A라는 전략을 선택하고 플레이어 2가 A라는 액션을 취하는 거라 했죠. 플레이어 1이 첫 마디에서 A라는 액션을 취하고 플레이어 2가 T2라는 마디에서 B라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O, 2라는 보수를 받으면서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플레이어 1은 대문자 A라는 액션을, 플레이어 2는 스몰 a라는 액션을, 그리고 플레이어 1은 다시 T3라는 노드에서 B'라는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3을 받으면서 게임은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문자 A, 스몰 a, 대문자 A'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1, -5로 보수를 받으면서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략 대응책을 살펴보기 위해서 플레이어 1의 전략들에 대해서 플레이어 2가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플레이어 2의 전략에 대해서 플레이어 1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되는 것인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2개가 거지는 곳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면 순수 전략 내시 균형이라는 것은 A, A', B, 그리고 또 B, B', A, 그리고 또 B, A', A 세 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전개형 게임 추리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과연 세 개의 내시 규정 중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T3라는 마디에서 플레이어 1은 1 또는 3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보수를 받는 것은 3이기 때문에 B'이라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A'이라는 전략은 행동은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B'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A'을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상황에서 플레이어 2는 T2라는 마디에서 A라는 액션, 곧 여기서는 전략인데 그러면 3을 받게 되고 B를 하게 되면 2를 받아서 A라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B라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나왔죠. 그렇죠? 어차피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액션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 합리적이지 못한 균형이라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자, 또 축약된 게임에서 플레이어이 B를 선택하게 되면 4를 받고 A라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5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A로 하게 되면 다시 스몰 a로 돼서 3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B를 하면 4, A를 하게 되면 3을 받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T1 마디에서 B를 선택하고 A라는 것을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이 A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남는 것,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내시 균형이 되고 하위 게임 완전 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위 게임 완전 균형할 때 그냥 표시를 이렇게 행동하는 액션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할 때 그냥 이렇게 보수가 끝나면 여기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를 이 그림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드마다 하는 액션들을 취합해 가지고 전략을 만들고 앞에서 했던 전략형 게임에서 순수 전략 내시 균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연습 삼아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이제 하는 그 신뢰성 있는 액션들을 표시하는 거고요. 자, 또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T1과 T3에서는 플레이어 1이, T2에서는 플레이어 2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략형 게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를 해야 됩니다. 일단 플레이어 1에게는 4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T1에서는 B를, 그리고 T3에서는 E를 선택하는 하나의 전략, 그리고 B를 선택하고 F를 선택하는 전략, 그리고 A를 하고 E를 하는 전략, A를 하고 F를 하는 전략이 플레이어 1에게 있습니다. 플레이어 2는 T2에서 하는 행동, 곧 C와 D가 하나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개의 결과에 따른 보수들이 주어지고 전략형 게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략형 게임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1의 전략은 BE, BF, AE, AF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2의 전략은 C, D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보수 행렬에다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T1이라는 의사결정 마디에서 B라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게임은 바로 끝납니다. 보수 00을 받으면서요. 좀 귀찮은 작업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어려운 균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4칸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의사결정에서 대문자 A, 그리고 플레이어 2는 C를 하고 플레이어 1이 E를 하게 되면 1, 2라는 데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어 1이 A를 하고 플레이어 2가 D를 하게 되면 2, 1이라는 보수를 받으면서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또 플레이어 1이 A를, 플레이어 2가 C를, 그리고 플레이어 1이 다시 F를 하게 된다면 0, 0이라는 보수를 받으면서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또 A, D를 하게 되면 게임은 뭐 F를 의사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2, 2라는 데서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시균형을 찾기 위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C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가 2개 있는 게 결국 우리들은 2개를 찾을 수가 있는데 A, E, C라는 내시균형과 A, F, D라는 내시균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찾아봐야 하므로 밑에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어 1이 T3라는 의사결정 마디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1 또는 0을 받게 되는 거니까 2라는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2는 T2라는 마디에서 C를 하게 되면 2를, D를 하게 되면 2를 받기 때문에 역시 C라는 전략, 곧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어는 T1이라는 데서 A를 하게 되면 1을, B를 하게 되면 0을 받으니까 더 큰 보수 1을 받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행동을 모두 다 하게 된다면 A라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A, E, C라는 것, A, E, C라는 것이 합리적인 거고 이 D라는 액션을 취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신뢰성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배제가 되고 합리적인 내시균형은 A, E, C라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는 하위 게임 완전 균형으로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선을 그면서 보수들을 비교하면서 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위 게임 완전 균형인데 그 하위 게임 완전 균형은 분명 내시 균형과 신뢰성 조건이라는 것이 합해질 때 하위 게임 완전 균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연습 삼아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가 그리고 플레이어 3가 각각의 마디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어 1은 T1이라는 데서 A, B, C라는 액션, 곧 전략이 되는 것이고 플레이어 2는 T2에서 L, R이라는 액션이 곧 전략이 되는 것이고 T3에서는 D이라는 액션이 곧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략형 게임으로 바꿔야 되는데 3명이 등장하는 전략형 게임은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로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만들어서 플레이어 3가 D를 하는 상황, 플레이어 3가 E를 하는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 플레이어 1의 전략은 A, B, C고 플레이어 2의 전략은 L, R입니다. 그 옆에도 플레이어 1이 A, B, C, 플레이어 2가 L, R을 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수 행렬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네모칸 안에 어떠한 보수들로 채워지는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플레이어 1이 A라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플레이어 2나 플레이어 3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것과 상관없이 게임의 보수는 결정되게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2, 2, 3입니다. 2, 2, 3 여기도 2, 2, 3 여기도 2, 2, 3 여기도 2, 2, 3입니다. 이제 플레이어 1이 B를 하고 플레이어 2가 L을 하게 된다면 보수는 4, 2, 1로 끝나게 됩니다. 플레이어 1이 B를 하고 플레이어 2가 R을 하게 된다면 1, 2, 3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플레이어 1이 C를 하게 될 때는 플레이어 2가 L을 하던 R을 하던 상관없이 30-1로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보수를 받으면서요. 플레이어 2가 C를 하고 플레이어 2가 E를 하게 된다면 플레이어 2가 하는 LR이라는 액션 전략은 아무런 표현이 없으니까 0, 1, -3으로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상황에서 내시 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어 1은 어떠한 의사로 대응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어 3가 D를 하고 플레이어 2가 L을 한다면 자신은 B를 하면서 더 큰 보수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3는 D를, 플레이어 2는 R을 하게 될 때 자신은 큰 보수를 받기 위해서 C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플레이어 3는 E를, 플레이어 2는 L을 하게 된다면 플레이어 2는 B라는 것으로 대응을 하면서 가장 큰 보수 4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플레이어 3가 E를, 플레이어 2가 R을 한다면 가장 큰 보수를 받기 위해서 A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플레이어 2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는 A를, 플레이어 3는 D를 하게 되면
플레이어 2는 이 똑같은 걸 받기 때문에 양쪽에다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플레이어는 A를 플레이어 2는 1을 할 때 L을 하든 R을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똑같은 값을 받게 되니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각각 계속 표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표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표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플레이어 2의 대응까지 끝났고 이제는 플레이어 3를 해야 되는데 플레이어 3는 지금 여기 3과 여기 3을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이 A를 플레이어 2가 L을 하게 될 때 자신이 D를 할 것인가 E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역시 여기도 보수가 똑같으니까 양쪽을 다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 1도 똑같습니다. 여기 3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플레이어 1은 C를, 플레이어 2는 L을 하게 될 때 자신이 D를 하면 마이너스 1을, 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을 받기 때문에 여기만 동그라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동그라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동그라미 3개가 거져 있는 곳은 총 4개입니다. 그러면 게임은 B, 플레이어 1, L, 플레이어 2, D, 플레이어 3의 전략을 하게 되는 것은 내시 균형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C, R, D. 플레이어 1은 C를, 플레이어 2는 R을, 플레이어 3는 D를 하게 되는 것 역시 내시 균형입니다. 또 B, L, E도 내시 균형입니다. 그리고 또 A, R, E도 내시 균형입니다. 따라서 내시 균형이라는 것은 4개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는 합리적이지 못한 즉 신뢰성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게임 추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플레이어 3가 T3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을 받게 되니까 신뢰성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D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를 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2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바람직하지 못한 전략입니다. 신뢰성이 없는 전략이라는 내시 균형은 내시 균형이지만 신뢰성 조건은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하위 게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플레이어 2는 D를 하게 됩니다. 값이 똑같은 거니까 양쪽으로 일단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L과 R 중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게임을 여기를 2보다 작은 숫자 0이라든가 1로 바꿨으면 분명히 L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라는 상황으로 똑같게 되니까 일단 점선으로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플레이어 1은 A를 선택하면 2를, B를 선택하게 되면 4와 2를 받게 되는데 내시 균형이라는 것은 플레이어 2가 T2라는 마디에서 L을 선택하게 될 때 자신이 더 큰 보수를 받을 수 있을 때만이 B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C를 하지 않는 이유는 C를 하게 되면 3이라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따라서 플레이어 2가 L이라는 신뢰성 있는 행동을 할 때 플레이어 2는 B라는 전략을 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R이라고 플레이어 2가 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B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게 있었는데 CRD라는 것도 한번 봅시다. 이 R을 하게 될 때는 C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R을 하게 될 때는 2를 하게 되므로 C를 하는 것이 더 큰 보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합리적이지 못한 또 BLD도 B를 하고 L을 하고 D를 하고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은 내시 균형은 바람직한 내시 균형은 요 놈만이 되고 나머지들은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하위 게임 안정 균형으로 풀게 되면 이렇게 여기는 지금 애매하니까 일단 0으로 바꿔놓고 풀면 확실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게임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많죠, 그죠? 플레이어 1의 전략은 뭐가 될까요? 플레이어 1의 전략은 자신이 의사결정하는 것은 여기뿐이 없으니까 L과 R, U 이렇게 세 가지의 액션이 곧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근데 플레이어 2는 T2와 T3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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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라는 네 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3는 T4에서만 하기 때문에 B라는 액션과 A라는 액션 하는 것을 곧 전략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모칸을 채워야 되는데 힘든 작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4가지하고 3가지 24가지 그렇죠? 플레이어 2는 전략이 4개, 플레이어 3는 전략이 3개, 플레이어 2는 전략이 2개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2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서 24가지의 보수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하위 게임 완전 균형을 살펴본다면, 자, 이 T4라는 위치에 처해지게 되면 플레이어 3는 2와 0 중에서 2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액션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T3라는 마디에서 플레이어 2가 A를 선택하면 3을 받고 B를 선택하면 플레이어 3의 신뢰성 있는 행동을 믿는다면 마이너스 3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A를 택하게 됩니다. 또 이쪽의 하위 게임에서 T2에 이르게 된 플레이어 2는 3 아니면 4를 받게 되는 걸 고려해서 B라는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상황을 아는 플레이어 1은 L을 선택하게 되면 1, B를 선택하게 되면 마이너스 18, U를 하게 되면 0을 받기 때문에 L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하위 게임 완전 균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